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오셨나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리굴비. 보리굴비. 네. 아마 이렇게 충북 시군 전역을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기회가 흔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도지사 후보시니까 지금 아침 저녁 네. 다니시면서 예. 보리굴비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 예비 후보 탐구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면서 우리 노 후보님 일생을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편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1957년도에 충북 청주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석교초, 주성중, 청주고를 나오시는데 말 그대로 청주 토박이시네요. 네, 거의 400년, 500년 토백입니다. 원래 선조들께서 계속. 네, 네. 그러셨군요. 저 신송. 그러세요. 네, 네. 청주 그야말로 청주 토박이신데 석교초 초등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글쎄요, 평범한 학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나중에 이렇게 좀 과거를 되돌아 보니까 네. 좀 평범했나 아닌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근데 일 때문에? 제가 이제 네. 저희 집이 네. 이제 가구 공장을 했었어요. 약전 골목, 지금 가구점 골목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당시에는 약전 골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나무를 이용한 네. 각종 무슨 작품 수준은 아니고 무슨 저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약점 골목에 있는 한약빵집 네. 애들하고 이렇게 바꿔 먹기도 하고 그러면 무슨 진짜 다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네. 인삼 마른 것도 바꿔 먹고 계피 백반 이런 거하고도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의 건강 체력은 그때 다지신 걸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면 노 후보님 초등학교 친구들의 의리가 대단하다고요. 네, 그 당시에 석교초등학교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학교였던 것으로 그렇죠. 제가 압니다. 네. 저희 입학 동기들이 졸업할 때 648명이 졸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신입생은 30명이라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친구들끼리 특히 그때 친구들이 네. 그 당시에 청주시의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네. 석교동, 남주동, 남문로 네. 지금 원도심 일대 네. 그 지역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네, 서로가 오랜 세월을 네. 같이 지내왔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의리가 있죠. 심지어는 노 후보님 출마를 하실 때면 지금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늘 도와주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주성중을 거쳐서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제가 동기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수학 잘하는 친구였다. 수학이 재밌으셨어요? 수학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수학이 정말 재밌었다.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왜 좋으셨어요, 수학이? 수학이요. 풀이 과정서부터 모든 것들이 규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결성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의 도쿄대학 입학 시험 수학 문제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렇겠죠. 예, 서울대학교 수학 문제를 거기서 많이 이렇게 참고할 정도였으니까 네. 이제 그러한 수학 문제집을 푸는 거라든지 고등학생 때요? 예, 고등학교 때요. 예, 그리고 아주 좋아했어요 수학을. 그래서 저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암기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식 같은 건 그냥
되게 그 1분 뭐 2분이면 다시 네. 공식 자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 네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 마치 근데 대학교 시험에 네. 그 공식을 증명하는 거였나요? 네네. 이제 그런 문제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참모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그 뭐 보고서나 문서 이런 거를 그 읽으실 때 이렇게 뭐 그 글로 기술된 것보다는 뭐 숫자나 도표 뭐 이런 뭐 통계 이런 걸 보시고 이제 내용을 뭐 금세 파악하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의원 시절에도 이렇게 좀 숫자만 쫙 돼 있는 예산서가 수백 페이지짜리가 이렇게 예, 오지 예. 않습니까? 보기만 그래서 해도 좀 답답한. 숫자만 나오는데 네. 쫙 이렇게 보다 보면 네. 딱 틀린 게 나와요.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지적해서 고치기 하고 청와대 때 있을 때도 네네네. 그 이제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 이제 그 이제 그 영상이 뜨는데 네네네. 그 각종 자료라든지 통계 수치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참 보이면 안 되는데 딱 틀린 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지적을 해서 저거는 그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네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아무튼 틀렸다. 이제 이런 지적도 해주고 기억이 납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꽤나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지금 뭐 고등학교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대학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76학번이신가요? 네. 네. 경영학과를 가셨네요. 수학을 좋아하셔서 택하신 과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 사업하는 집안의 자식은 이게 경영학과를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본인이 원해서 가신 과가 아니에요. 저도 원했고요. 아, 그러시군요.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경영학도로서 이렇게 가면 될 일인데 학생운동을 하십니다.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글쎄요, 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네. 대학교 들어갔을 때 당연히 네. 그 기독학생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았고 동아리 같은 거. 동아리 예. 그래서 이제 기독학생회에 들어갔는데 네.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가 이제 민청학년 사건 이후로 네. 모든 대학의 그 동아리 활동을 금지시켰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네네. 그런 어떤 그 취미 활동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연세대학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미션 스쿨이거든요. 네, 네. 미션 스쿨에서 기독학생회를 없앨 수는 없었죠. 그렇게 연세대학교가 처음 생길 때 총학생회는 없었어도 기독학생회는 있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기독학생회를 없앨 수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소위 뭐라 그럴까요? 그 사회과학 서클이라고 하나요? 이념 서클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공간, 네. 합법적으로 열려 있는 유일한 공간이 당시에 기독학생회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죠. 네. 이제 거기를 들어갔고 이제 선배들로부터 네네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많은 그 토론을 했고 독서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사회과학적인 인식 네.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 그다음에 어떤 실존적인 결단 이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게 된 거죠. 네. 하나로.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군사정권 시절에서 네. 사실 군사정권에 맞서서 뭐 저항 수준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 시대의 어떤 그 아픔이라든지 왜곡을 고발하고 외칠 수 있는 것. 네. 그 자체가 가능한 곳이 종교와 대학 네. 두 군데 이외에는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된 네. 그런 그 집단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두 군데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배들이 매일 하는 말이 네. 성서에 나오는 말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네.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음. 저 돌들로 외치게 하겠다. 돌들로. 네. 이제 그런 말씀이거나 또는 뭐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
그 이후에는 다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네. 첫 번째 것은 소위 예언자적 사명. 이사에 나오는 예. 건가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결단.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었습니다. 대학교 그러셨군요. 입학해서.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 전에 뭐 저항까지는 아니겠으나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드러난 결과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긴급 조치 구호 위반, 네. 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출 거부 투쟁 그래서 기소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학부에 계실 때 처음 투옥이 되셨던 건가요? 네. 이제 1977년 10월달에 77년 10월이요. 네, 구속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9년 광복절 때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되셨으니까 한 2년. 2년. 네. 총망받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었다가 2년 동안 수감 생활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이제 그러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네.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그 부수과되는 그런 고난은 저희들은 뭐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런데 이 교도소 수감 생활에서 노 후보님 인생이 많이 변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게 되는데 이 교도소에서 홍성교도소에서 계셨네요. 그때 전기 기술을 배우셨어요? 나와서 배운 겁니다. 나와서 배우신 거예요? 네네. 이건 제가 좀 출소 이후에. 출소 이후에 네네. 어떻게 그 수학 좋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경영학을 전공하셨던 분이 전기 노동자 전기를 배우셨어요? 예, 전기 기술이라는 것이 전기 기술, 네, 예. 예, 그 아주 수학입니다. 전기라는 게. 전기 기술이요? 전기가 전기가 전기 이론이라는 것이 거의 완벽하게 수학입니다. 아. 그래서 수학을 하지 않으면 좀 그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공학과 출신은 아니지만 네. 네, 나와서 네. 전기공사 기사 자격을 그 취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제가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출소하고 나서 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취업될 일 없을 거고요. 네. 그 당시에 뭐 복학을 꿈꿀 수도 없을 거고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텐데 네. 좀 위험해서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그런 거를 하면 네.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네. 그 당시에 제가 배웠던 것이 위험물 취급 위험물 취급. 예, 그리고 전기 네. 예,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위험물 취급 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물이라는 게 제1류부터 제9류까지 있어요. 그중에 제4류가 네. 액체 위험물입니다. 액체 위험물. 예, 제가 제4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도 농담으로 폭탄주를 제조할 자격은 나만 있다. 네, 이런 농담도 했었습니다만.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네. 위험물 취급 자격 그리고 전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뭐 소위 말하는 전업사를 처음에 차리신 건가요? 그 아닙니다. 취업을 했었죠. 전기 기술. 취업을 하셨고요. 예, 예. 예. 취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사업체를 공사업체? 예. 전기 공사업체를 설립을 했던 겁니다. 그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혹은 또 위험한 직종을 택하셔서 그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반도 닦으셨고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하시다가 시민사회 운동으로 눈을 돌리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때 사실은 제가 노 후보님 처음 뵌 게 이제 95년도에 그 통일시대 충북연대에 네. 그때 뭐 취재하러 갔다가 그때 네. 처음 뵀었는데 여기는 어떤 연으로 이렇게 가시게 된 건가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역 시민사회 운동이 네.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 그 당시에는 경실련이라는 단체조차 서울에서도 없었던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초창기였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청주 시민회 예. 지금 이제 충북 참여자치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전신이죠. 네네네. 그 최병준 그 우리 예, 예, 그 선생님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제가 이제 청주 시민회를 그 창립하는데 좀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예. 지금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죠. 네. 푸른 청주를 위한 시민 모임이라고. 그게 처음 이름입니다. 푸른 청주를 위한 시민 모임. 예, 이제 그것도 역시 제가 초기에 그 설립할 때 관여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네네. 충북지부, 네네. 그 이제 통일시대 충북연대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서의 어떤 그 시민의 적극적 참여, 특히 젊은 청년들의 참여가 전되지 않으면 네네.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네. 이제 그러한 시민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 충북연대 대표 뭐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격으로 계셨던 분들이 노영훈 목사님, 뭐 김정욱 목사, 강혜숙 전 의원 그리고 후보님 뭐 이런 분들이 네. 그러니까 초기 우리 지역의 그 시민사회운동을 조성학 신부님 예. 네, 또 계셨었고요. 그러셨군요. 시민사회 운동도 그렇습니다만 환경운동이 이 당시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거나 알려지지 않았을 때로 지금 기억이 나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때 이 환경운동연합 이전에 푸른 청주를 위한 시민 모임. 그래서 아까 텀블러도 갖고 오신 게 이 일회용 컵을 안 쓰시는 건가요? 그것보다 이게 예. 편합니다. 예, 텀블러가 이게 식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뭐 아무튼 이거 하나면 되니까. 네. 네. 잠깐 목 축이고 말씀하시죠. 네. 자, 이렇게 지역에서 그 원조 시민사회 운동 뭐 제야단체 활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제도권 정치로 전환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그 충북연대에 계셨던 분들이 한 10분인가 11분이 이제 그 있었던 지방선거에 이제 네. 출마를 많이 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그 배단위 학교 하시던 김윤무모 예. 그분 한 분만 청주시의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 낙선하셨었죠. 처음에. 제일 처음에. 예. 나중에는 이제 예. 뭐 그 연철음 네네네. 그 시의장이나 네. 김영근 도의회 도의장, 의장이나 그 최미애 네.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장이나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진출하셨죠. 그렇죠. 예. 정작 노 후보님이 이제 정치권에 본인이 직접 발을 담그시게 되는 것은 이제 2000년도에 16대 총선 처음 출마하시게 되는데 이때 그 DJ 정부 당시인데 그 제야 인사들 영입할 때 그때 이제 그 들어가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천거를 해주셨던 건가요? 김근태 선배님 그러셨군요. 예. 네. 그 지금 경기도 교육감 하시고 계시는 그 이재정 예. 네. 그때 3차 영입 때 같이 들어가셨던 분들이 한명숙 전 총리, 그다음에 이재명 그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 그 김근태 선배의 그 어떤 뭐 그 영향이 있어서 그 민평년이라고 하죠. 예. 그 작고하신 그 김근태 의장께서 작고하신 후에도 소위 민평년의 좌장으로 계속 활동을 하셨던 거고요. 예. 여튼 2000년도에 16대 총선에 처음 출마하셨었는데 쓴맛을 보셨습니다. 당시 윤경식 변호사하고 이제 그 대결을 했었는데 그때는 안 됐고 그 후에 4년 뒤에 2004년도 이제 17대 총선에 드디어 이제 흥덕의 깃발을 꼽게 되시는데 그 후로는 뭐 내리 3선 거침이 없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3선 의원 쭉 초선부터 재선 3선까지 하시면서 그때 그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정신없이 보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바빴어요. 네. 지역 현안이라든지 어떤 그 뭐 입법 정책 네. 모든 면에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그 삼선 우리 지역 현안도 많았고요. 당시에 그 이상하게 제가 가는 상임위에 현안이 많았어요. 우리 지역의 현안이요? 지역 현안이. 그 당시에 제가 17대 처음 들어갔을 때 첫 2년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의 현안이 분기역인가요?
오송분기역. 호남 고속철도의 분기역. 아, 그걸 그렇군요. 어디로 유치할 것인가. 네네네. 예, 이런 것이었어요. 그거하고 네네네. 지금은 거의 다 끝났지만 청주의 3차 우회도로의 그 설계, 네네. 반영, 네. 이런 것들이 당시에 현안이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죠. 예, 뭐 우회도로 말할 것도 없지만 오송분기역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 뭐 천안하고 이제 경쟁이 있었는데 천안하고 대전하고 예. 그 당시- 오송하고 네. 그 당시에 도세라든가 뭐 소위 뭐 정치력 이런 거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쟁취를 됐습니다.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충북에 네. 그 건설교통위원은 저 한 명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말도 못하는 그 네.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지역에서의 압력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우리 그 당소속 의원님들께서 다들 이제 그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네. 마지막에는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노의원이 건교위원이니까 잘 되면 노의원 공이고 네. 안 되면 노의원이 책임져. 뭐 이럴 네, 정도였었습니다. 아니 17대 때 초선 의원한테 그렇게 큰 짐을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청와대 네. 그 대통령과 그 당시에 정무수석했던 이강철 선배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네. 그리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였던 네.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으로 아마 천안시장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당시에는 저희 당이었었습니다. 박상돈 네. 의원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북 쪽에 네. 의원님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죠. 광주 정부 지역 분들은 이제 오송을 선호하셨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쪽은 다 천안을 원했죠. 그런데 광주 전북 그건 지역에서는 걸기대회까지 했었습니다. 천안으로 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 의원님들은 오송을 도와주셨다고요? 저하고 이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한 의원님들께서 네네네. 제가 이제 사정을 했죠. 네. 청주로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그 당시 17대 아닙니까? 네네. 17대 국회 충북 8석을 다 우리 당을 줬는데 네네. 이거 보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청주로 가서 좀 약 7분인가요? 이렇게 좀 그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노선을 길어지는 것만큼 요금이 좀 비싸집니다. 네. 호남에서 서울 갈 때.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좀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네. 일단 지지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그러면 그리고서 제가 이제 그 초선 2년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초선 때 2년 나머지 2년과 재선 3선 때 8년 합해서 도합 10년을 네. 저는 산업통상자원 산자위. 예, 산자위 쪽에만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것이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그 하이닉스 그 증설 네네. 하는데 이천으로 가느냐 그거 이천으로 간다고 신청한 것을 허가할 것이냐 불허할 것이냐 네네네. 이제 요 문제가 사실은 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전경련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게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네. 그 한명숙 총리 시절입니다. 네네. 그래서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고위 회의가 열렸는데 네. 전경련이 요구했던 모든 것은 다 규제 완화를 수용키로 했고 하나만 수용을 안 한 것이 네. 하이닉스의 이천 증설. 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네. 그것은 불허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이닉스는 만약에 이천 공장 증설이 허용되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을 때였는데 네.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은 이제 환경 그 수질 오염 뭐 이런 쪽의 문제입니다. 그게. 네네네. 그래서 불허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당정청 할 때 네. 제가 당의 대표로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네. 그 과정을. 네. 그래서 아니 이천에 꼭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청주로 가면 되는데 네,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또 한명숙 총리께서 환경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유해 물질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구리공정이니 뭐 알루미늄 공정이니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 그 우리나라 그 환경법은 그런 네. 그 유해 물질에 대해서 방류 기준이 아니고 배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배출이 되면 불허가 되는 겁니다. 네.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이 배출된 것을 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내부 처리를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달라는 거였는데 네. 아무튼 그것을 풀어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이제 청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아주 그 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지역 현안도 많았지만 산업동상 산자위가 그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계속 회의는 유지하면서 네, 그 모범적으로 했던 기억도 나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삼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셨지만 당내에서도 뭐 원내 수석 부대표라든가 뭐 원내 대변인 하시면서 당내에서도 계속 그 이제 기반을 닦아 오셨고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네. 대선 때 네. 제가 충북 선대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는 제가 원외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현역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부산 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알았던 그렇군요. 거고요. 네. 예, 노무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만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2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에 그 수석으로 네. 계셨고 나중에 비서실장까지 네네네. 하셨을 때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의원 시절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북과 관련된 현안이 네. 있을 때 이제 청와대에 그것을 건의할 때는 네. 제가 항상 그 창구 역할을 창구가 했습니다. 되셨군요. 예, 창구가 네. 돼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 이렇게 다 모아서 청와대하고 이렇게 그 정책 협의할 때 네네. 저쪽은 항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네. 예,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뭐 개인적인 인연이라기보다는 뭐 당 활동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 각자의 역할 속에서 만나게 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인연이 굉장히 깊었나 봅니다. 그 얘기는 뭐 예. 나중에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처음 출마할 때만 그 낙선을 했지 내리 3선을 쭉 하시면서 승승장구 하시다가 좀 지금부터는 좀 어두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16년도에 20대 총선을 출마를 못 하게 되세요. 그 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제 시집 예. 때문에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 시집. 그건 뭐 그게 다 인생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상당히 오해가 있었지요. 오해요? 예,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당시에 네. 어떤 정치, 그러니까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네. 후원금이 그 비정상적으로 조성돼서는 안 된다. 정치 자금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선관위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정치 개혁 차원에서 요구됐던 겁니다. 네네네. 근데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네.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들의 출판 기념회입니다. 출판 기념회. 네. 출판 기념회를 통한 그 소위 그 정치 후원금에 따른 파악할 수도 없고 네. 개입할 수도 없고 네. 문제 삼을 수도 없는 네.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이게. 그 출판 기념회 와서 그냥 봉투에다가 돈 넣고서 이렇게 가는 거죠. 저도 보면 뭐 책도 안 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예. 책도 안 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관위가 저 출판 기념회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카드로서 그 좀 그 책값을 지불하면 네.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정부 공기업들이 그
1년에 그 당시에는 출판기념회가 많았습니다. 네. 한 200명 정도의 의원이 1년에 출판기념회를 하면 한 번 가서 예를 들어 30만 원을 내면 네. 6천만 원 아닙니까? 네. 이 현금 이거 네. 이거는 조달해 그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기업이. 네. 네. 근데 공기업이 공식적으로는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네. 예산 항목에. 음. 그 카드로 하면 그게 되잖아요. 네. 공기업들도. 음. 그런데 이제 다 그 당시에는 현금이 관행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한번 내가 한번 카드로다 먼저 해보자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시집이 10,000원이거든요 한 권에. 네네. 그래서 이제 카드로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카드로다가 책값을 받은 게 도대체 왜 문제인지 지금도 저는 모르겠는데 네네. 당시에서는 카드로 책을 팔았다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 종편도 그랬고 네. 그 참 난리가 났었죠. 네네. 상황이. 네. 그 지금 그래서 출판기념회를 하면 지금도 카드로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현금만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을 이게 모으는 데 있어서 출판기념회는 아직도 성역이 돼버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그게 뭘 어쩌느니 해도 사실은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네. 아무튼 검찰에서 1년 이상 조사를 했어요. 네. 혹시라도 저기 산하기관한테 좀 강매를 한 거 아닌가라든지 네. 그 당시에 책을 한 권 사서 10,000원짜리 책 한 권 산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네. 1년 이상을. 그런데 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 무혐의로 끝났죠. 네. 여튼 그 뭐 정치 개혁 또는 뭐 그 정치 자금의 뭐 투명성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카드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어쨌든 그 당시에 국민들 정서나 눈높이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거는 결국에는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네. 아니 물건을 사고 물건을 현금으로 안 사고 카드로 사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언론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그 당시에 눈에 뭐가 씌었나 보라고. 그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 만나면 그런 말씀들 하신다고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상임위 이제 산하기관에서 이제 그 많이들 사가니까 뭐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 상임위에서 산 것도 없어요. 산하기관들이 그 당시에 네. 제가 출판기념회를 국회에서 안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동료 의원들과 네. 공기업에서 다 오지 않아요. 네. 뭐 꽃도 오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안 하고 국회에다가 포스터도 안 붙였습니다. 아마 출판기념회 한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청주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체의 산하공기업 사장들 못 온다. 꽃도 보내지 마라. 해가지고 꽃도 안 왔고 산하공기업 사장이 온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치른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모범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네. 당시에. 네. 여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집 출판기념회가 논란이 되어서 20대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시죠. 그래서 아마 지역구를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도정하는 현 의원을 만나서 이제 제안을 하신 건가요? 예. 네, 그러셨군요. 참 보면 이게 평소에도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책도 직접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이 시집 때문에 여튼 정치 인생에 있어서 고비를 한번 맞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그 문재인 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지금 그 대선에서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그때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했을 때 네. 이제 그 청주에 와 있어요. 심란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문재인 당시 그 대표도 아마 사퇴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김종인 비대위로 넘어가고서 그때 이제 문재인 그 의원이죠. 의원하고 그 이제 김정수 여사님이 청주로 오셨어요. 제가 청주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청주로 이렇게 차를 직접 끌고 오셨어요. 문재인 직접 끌고 청주로 오셔가지고 아이 우리 저 밥이나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특정적이지만 저쪽 강내인가요? 그 산하춘인가요? 한옥 집이 왜 식당 있죠? 교원대학교 앞에. 교원대학교 앞에. 네네. 이제 거기서 네네. 이제 그 식사하고 술도 좀 먹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제 그냥 우리 나하고 같이 자기 대선이나 준비하자고 같이. 이미 그 무렵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랬군요. 그게 두 번째 대선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한번 술 마셨다가 안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대 총선에 출마가 안 되고 이제 그 청주에 내려와 계셨고 문재인 당시 의원도 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면서 내려가다가 청주에 들려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힘을 모아 다음에 한번 다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군요. 네. 결국에는 19대 대선 27년도에 이제 그 재수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승리를 하신 당선이 되셨는데 처음에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우리 충북에서는 아무래도 그 노 후보께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바다 했었죠. 근데 주중대사로 먼저 가셨어요. 이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당시에 한중 간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있었어요. 한중 갈등. 그 당시에 사드를 둘러싼 갈등인데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한중 간의 우리가 대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5% 됐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무역 수지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한 300억자 연 300억 불 흑자다. 그러면 대중 무역 수지가 한 600억 불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빼면 300억 불 적자죠.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대미 수출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일본은 한 5%.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합한 거에 한 2배 정도를 우리가 중국과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요것을 합하면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합한 거에 2배.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또 우리가 전체 흑자의 2배. 네네. 이 정도로 그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우리 국가 이익에 있어서는 중요했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중 간의 오해의 부분은 오해를 풀어야 되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봉합하고 좀 나가야 하는데 한중 간의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 서로 간의 입장을 솔직하게 터놓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대외 통화 수합이 미국, 일본 뭐 어디랑도 없었습니다. 통화 수합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과의 통화 수합이 10,000료가 되는데 중국이 연장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한중 통화 수합 규모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500억 불, 뭐 이렇게 600억 불 이렇게 되는 거로 기억합니다. 한국 경제에서는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수합도 연장해야 되고 사드에 대한 이견도 해소해야 되고 그 당시에 또 마침 시진핑 2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시진핑 2기의 임기가 대충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한중 간에 그 소위 원칙적인 그 정리는 하고 가야 한다. 5년 내내를 관통할 수 있는 한중 간의 원칙적인 그 입장은 정리를 해야 한다. 이제 요것을 소위 대통령이 신임하고 중국에서 볼 때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가야 한다. 그러니 이 부분은 노영민 의원이 맡을 수밖에 없다. 커피를 좀 드시죠. 이런 얘기를 사실은 대선 때 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미요.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 이미 이런 교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기면
우리가 좀 이기게 되면 예, 이기게 되면 그렇게 네. 하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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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화 수합 연장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 정리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한중 정상회담의 그 어떤 그 개최 활용정점 예, 같은 요세 거. 가지를 하고 하라 하고 저를 보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주중대사로 갔었습니다. 그뭐 세 개 다 이루어냈습니다. 네. 막중한 임무를 띠고 가셨습니다만 뭐 주중 대사로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바빴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에는 사드 때문에 네. 우리 중국에 우리 교민이 엄청 많거든요. 네, 네, 네. 우리 교민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민들을 위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중국의 그 인민들이 네. 이 사드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서 네. 제가 가는 곳마다 네. 이 사드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네, 네, 네. 것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특강을 많이 다녔습니다. 특강을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뭐 고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인용하면서 네네. 그 사드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로 당신들이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네네. 중국을 그 감시하기 위한 그 레이더로 생각을 하지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자위 수단의 네네. 일환이지 절대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제3국을 겨냥해서 정보를 취득하려는 시설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중국의 그 사람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여러분은 중국의 과학기술과 네. 중국의 군대를 믿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현재 이게 그 모드가 네. 대북의 탐지 모드가 아니라 중국을 향하게 해서 탐지를 하면 중국이 즉시 이것을 우리가 탐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능력을 중국은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 거꾸로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렇게 제가 네. 중국 쪽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사 시절에 좀 그 가벼운 에피소드를 듣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사드 얘기로 네. 했군요. 네. 예, 사드는 아주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 초강대국 사이에서의 그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네. 이게 공포의 균형이거든요. 서로 간에 그 전략적 핵 무기를 통한 그 보복이 네. 현존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도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생존 전략인데 네네. 사드가 이것을 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선제 핵 공격을 한다면 중국을 향해서 네. 중국이 이 핵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 확실해야 미국이 중국에게 선제 핵 공격을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서로가 네. 그런데 미국은 공격을 하고 중국이 보복 핵 공격을 할 때 사드의 중간에 가로막힐 수가 있다. 사드에 의해서 네. 네. 그것이 탐지되고 격추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중국은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주중 대사로 어느 정도 기간? 15개월 있었습니다. 15개월이요? 네. 15개월. 혹시 주중 대사 계시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음식, 물론 그 대사관 안에서도 한국 음식을 많이 드셨겠으나 뭐 그 고향 뭐 청주의 음식이라든가 기억나는 게 좀 있으셨나요? 한국에 돌아가면 이것만은 먹으리라 뭐 이런.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요. 곱창 전골, 네. 그리고 보리굴비. 또 보리굴비. 예. 네. 이런 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자, 주중 대사로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 좀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그 한국으로 복귀하셔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십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충북의 어떤 뭐 그 충북 정치인들 중에 그 권부의 가장 핵심에 접근했던 게 거의 그 유일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뭐 그 저쪽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제 장기 집권할 당시에 충북 정치인들도 많이 그 중앙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주중 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시면서 권부의 소위 뭐 2인자 역할까지 하셨던 거는 거의 유일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힘든 자리죠. 네. 비서실 제가 2년 있었는데 네. 2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못 썼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면서 2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못 썼고 일요일도 우리는 출근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예. 네, 네. 그 뭐 12시에 자서 4시에 기상을 했으니까 네. 근데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잔 거죠. 네. 그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으나 여튼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네. 못하게 되셨고요. 제가 지금 그 권력의 핵심에 도달하신 그런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또 역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이후에는 이게 공격의 소재가 되는 바람에 이 얘기는 좀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그 도지사 출마를 결심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글쎄요, 그 사실은 좀 망설였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초기에도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네. 도지사를 나가냐, 그것도 충북지사를 나가냐,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초기에는. 근데 그런데 사실 저는 비서실장 할 때는 네. 비서실장 한 사람들은 끝나고 그냥 은퇴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말 국가 기밀에 대한 그 외교, 국방, 안보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국가 기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안을 지키려면은 네. 좀 은퇴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네.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출생 문제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1970년대 초반만 해도 1년에 신생아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재작년에 30만이 무너지면서 27만 대로 떨어졌죠. 작년에는 26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출생률이 떨어져서는 대한민국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30만으로 다시 회복이 돼도 네. 그 출생한 사람들이 단 한 명의 그 중간에서 돌아가시는 분 없고 네. 90년에 천수를 다 누려도 90년 후에 우리 인구는 네. 2,700만 아닙니까? 거의 뭐 절반으로. 네, 그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져 있어요.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팩터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구. 출생률입니다. 네. 지금 같은 출생률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충북도 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이 1년에 10%씩 문을 닫습니다. 태권도장도 마찬가지고요. 의과대학에서는 지금 산부인과 소아과를 안 갑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 아동복집들이 다 그 어려워졌죠. 네네네.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뭐 대한민국, 충북 다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비서실장 19년에 왔을 때 18년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18년에 30만이 좀 넘었는데 신생아가 네. 우리가 저출산 극복 예산을 쓰는 것이 네. 예, 국가 예산과 지자체 예산 그리고 지자체 단독 사업 예산 합하면 30조가 넘습니다. 30조요. 예, 그러니까 신생아 한 명당 그 예산 투입이 1억이 되는 겁니다. 1억. 예. 네. 1억을 쓰는데 해마다 쓰는 거죠. 네. 1억을 쓰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정말 제가 건의를 해서 우리 저출생 문제 이거 극복하는 한번 회의 한번 하자고 네네. 우리 네. 수석들 전체 네. 모아서 한번 하자. 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제안을 했었냐면 이거 신생아 애 하나 나면 어차피 1억 쓰는데 엄마 통장으로 1억씩 그냥 딱 네. 쏴주자. 네, 네, 네. 제가 보기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좀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론 사족은 달았죠. 뭐 그런 건 뭐 허경영 후보 정도는 돼야 내 걸 공약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때 대통령께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고민정 대변인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의원님이시죠. 네, 네. 고민정 대변인한테 고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 음. 이게 이제 물으시니까 고 대변인이 1억을 준다면 저도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농담을 했었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네, 네. 작년에는 네. 우리가 26만 대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저출산 극복 예산을 작년에 42조를 썼어요. 네. 42조. 네. 예. 그러면 신생아 한 명당 1억 5천이 넘잖아요. 네, 네, 네. 도대체 돈을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도 보고 하면 결국은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네, 네. 이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아이 두셋을 낳으면 부모가 직업을 갖지 않아도 애를 키우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아요. 아, 네, 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럽이 왜 그 종교적 갈등 속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그런 대규모의 그 이민을 받아들이고 네. 그 이슬람 그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도 그냥 다 그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것이 인구를 유지하지 않으면 네. 국가를 유지할 수 네.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늦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저는 충북에서 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모델을 전국적으로 네. 이것이 확산될 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위기 제1호 저는 대한민국 국가 위기 제1호를 저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전례가 뭐가 있냐면 무상 급식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 부러워하는 것을 무상급식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네. 우리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무상급식도 국가 아젠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가 아젠다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서울의 성북군가 어딘가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기초자치단체에서. 네네. 그다음에 서울에 했죠. 그다음에 전국으로 확산됐고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인가가 이제 재작년인가 들어오면서 전국이 다 된 네네.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발육, 건강 네. 다 아주 좋아졌고요. 뭐 논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뭐 15%에서 35% 정도로 나오던데 청소년 범죄가 그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네.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이것도 역시 국가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나라가 성공한 정책으로 꼽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출생 극복도 원래 이게 중앙정부의 아젠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제 1호 공약이 네, 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의 양육 수당 지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60개월 동안 5년입니다. 예, 5년이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초중 고등학교는 다 의무 교육이니까 네. 무상 교육이고 네, 네. 이게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5년 62개월간 월 7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주겠다. 월 70만 모든 돈의 모든 출생아한테요. 모든 출생아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60개월이니까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충북이 네. 작년에 아마 합계 출산율이 0.9대였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1.5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제 네네. 임기 4년의 목표인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아마 8,200명 충북에서 출생했는데 15,000명으로 늘리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2배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뭐 예산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충북 전체 예산이 지금 한 5조 5천억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4년 예산을
다 합해봐야 뭐 한 6,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도와 시군이 또 한 4대 6 매칭을 네네네. 하면 네. 도의 부담은 뭐 한 2,500억 이렇게 네. 되는데 4년간입니다. 네네네. 도가 5,500억인데 5조 5천억인데 1년 예산이 지사가 한 10% 정도의 지사가 어떤 재량 사업이라고 할까요? 지사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4년이면 2조 2천억입니다. 네네. 그거에 한 10% 조금 넘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그 도내에서 출산하는 모든 아이에게 그 월 70만 원의 양육수당을 60개월간 그 지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이 부분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네네. 그 이러한 또 전례가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좀 그 이런 성공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런 사실 이 저출생의 극복 네. 이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유치에 네.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있습니다. 기업 유치요? 예, 기업 네. 유치에 대해서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10년을 있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중국에 있었고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업인들과의 그런 상당한 그런 많은 이제 그 교류와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걸 통해서 중국의 어떤 내부의 균형 발전을 네네네. 위해서 네. 청주는 그래도 좀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그 대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저쪽 북부권이든 뭐 이런 데는 그 지역의 어떤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충북 내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충청북도 주식회사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거는 뭐 돈은 한 20%,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한 30% 합해서 네. 11개 그리고 나머지 민간은 이제 민간이 한 50%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충청북도 주식회사라는 이게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의 농산품이나 농산품 가공품 그리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좀 판로에 애로가 있는 네. 이제 그런 제품을 여기서 국내외에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네. 이제 그러한 그 법인을 네. 한번 만들어서 지역의 농민과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을 실행하려면 그 도지사라는 그 것을 그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좀 어떤 출마의 그 이유가 그렇죠.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 도지사에 출마하시겠느냐 하게 되셨느냐를 여쭤봤는데 지금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지금 그 1, 2, 3번 공약까지 쭉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랬나요?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 자, 그러나 이런 좋고 훌륭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이제 가능한 일이겠죠. 일단은 그러나 이 지금 당내에서도 그 좀 반발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선 후에 김두관 의원만 그 SNS 올리고 이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이제 뭐 박지현 뭐 공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제가 아까 그 권부의 2인자 핵심 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그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뭐 그 출마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당내에서 원래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 선거 전에는 네. 지금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나 네.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네. 이제 원래 그런 겁니다. 선거 전에 또 당이라는 것은 네. 이제 그런 건데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오해의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풀고는 가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네. 비서실장의 업무 영역은 아니에요. 이제 청와대에 네. 그 소위 비서실과 정책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장 산하에 5개 수석이 있고요. 네. 그 정책실장 산하에도 역시
5명의 수석급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비서실장 산하에는 이제 정무수석, 그 민정수석, 인사수석, 뭐 소통수석, 그다음에 시민사회 수석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정책실장 산하에는 이제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그다음에 수석급인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이렇게 딱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뭐 비서실장이 그 업무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건 다 아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그 2주택의 처분 과정에서 있었던 네네네. 게 네. 이제 그거였는데 그건 이미 당시에 사실 언론에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네. 뭐냐 하면 제가 청주 집은 제가 중국 대사로 가기 이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3년 이상 한 4년 정도 됐나요? 아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비어 있던 집입니다. 네. 청주 집은. 네네. 서울 집은 뭐 똘똘한 한 채도 아니고 10평 좀 넘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아들 내외가. 네, 아들이. 그래서 네. 당연히 뭐 한 채를 처분하면 청주 비어 있는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대변인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나는 청주 집을 이렇게 해서 뭐 처분키로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대변인이 가서 브리핑을 하는데 음. 순간적으로 뭔가가 착각을 해가지고 서울 집을 판다고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주 집을 파는 건데 잘못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정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네네. 언론이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해버리면서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당시에 대변인이 사표를 냈어요. 누구셨죠? 하여간 그랬는데 반려를 해줬어요. 대통령께서. 예. 그 사표를 내서 그냥 반려하고 그냥 마무리 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좀 그래도 좀 문제가 시끄러웠으니까 저는 할 수 없이 2채를 다 처분했습니다. 네. 그게 2020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처분하라라는 그 권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권고 기간 이내에 집 2채를 다 처분했고 그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 사람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네.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그 전세 이게 전전해야 되고 이게 시간 전세 기간 끝나면 또 얼마 또 전세값 올라가나 뭐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됐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는 아무튼 그 2채를 다 처분했고 네. 청와대가 그 처분하라는 권고 시리 이전에 다 처분했고 네. 무주택 상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네네. 근데 저는 뭐 그 당시에 이게 또 그 보도가 안 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보도가 됐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됐었죠. 예. 예. 근데 뭐 이제 그 문제가 된 거는 크게 이런 해명은 저 구석에 조그맣게 이렇게 되니까 모르는 분이 많은 거죠. 당내에서조차. 예.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예. 그런 오해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참모 비서진이 실수로 잘못 얘기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대변인, 네. 대변인이. 네. 그렇군요. 여튼 그 일단은 뭐 당내에서 지금 좀 이제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다는 말씀드렸고, 이제 공천을 받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하는 상대당 후보들과 지금 본선에서 붙게 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만 지금 4-5분 그 노 후보님 정도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이분들 생각은요? 이렇게 많이 나오시네요. 뭐 아무튼 저하고 잘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갖다가 붙여놓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쟁력이 있는데 떨어지니까 다른 후보 자꾸 그 대안 네, 이렇게 네. 찾고 있는데 제가 그 진짜 한 4-5명으로부터 지금 포위당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나눈 오늘 바로 오전에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 출마 선언하셨는데 사실은 오래된 정치적 동지이자 뭐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대학 선배시죠. 근데 보통 우여곡절 끝에 당을 옮기고
이제는 충북도지사 후보로 맞서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이제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그 인간적인 소회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네. 아무튼 그 참 오랜 네. 인연 속에 살아온 분입니다. 네네네네. 제가 그분을 뭐라고 그 말씀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상대당의 이제 후보로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네네.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역시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뜻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당 후보 뭐 박형국 전 차관, 이해운 전 의원, 오재서 전 의원 역시 뭐 같은 당에 오래 몸담으셨던 오재서 전 의원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당에 대해서 지금 나와 계시고 윤갑근 전 고검장이 아마 내일 정도 출마 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상대당 후보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뭐 다들 뭐 충북을 위해서 네. 기여를 하겠다고 네. 나오시는 분이시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유권자들께서 판단할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과연 어느 후보가 충북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왔으며 네. 또 앞으로도 충북을 위해서 충북의 경제 그리고 충북 도민의 삶을 위해서 적합한 후보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네.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고 도민들의 그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력할 생각입니다. 다른 후보와의 어떤 뭐 차별화 면에서 좀 인물론 좀 뭐 정치적인 중량감이라든가 어떤 그 정치력 이 현안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상대당 후보들하고 본인하고. 일단 저는 뭐 단양에서 영동까지 네. 충북에 대해서 네.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충북을 정말 누구보다 네. 아끼고 사랑한다. 네. 이런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네. 충북의 경제와 충북 도민의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네. 그것을 제고하는데 네. 적임이다라는 그런 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은 드리는데 아마 이게 본선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오늘 좀 아끼시는 것 같아요. 예, 여튼 상대 아마 국민의힘이 컷오프를 거쳐서 아마 이달 20일이나 21일 정도면 그 본선 후보가 정해질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후보와 비교해서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 그때는 좀 더 지금 깊이 있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뭐 도지사가 되면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1번 공약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이제 시급한 거는 뭐 일단 코로나 이 네, 예. 국면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네.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충북과 관련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이제 그러한 그 주요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네.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시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충북 그 내륙 고속화도로를 네. 빨리 준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것이 충북도의 어떤 정체성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네. 그 핵심적인 네, 인프라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창에 건설 중인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가 네네네. 계획에서 차질이 없어야 한다. 네. 그다음에 음성에 건설하고 있는 국립병원. 소방병원. 그 소방병원이지만 네. 거기는 뭐 그 화상이나 트라우마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21개 진료 과목을 네, 그렇죠. 가지고 다른 있습니다. 과목 그렇죠. 이거는 아마 우리 충북 북부권을 넘어서는 지역을 커버하는 네. 그런 그 광역 그 고급
의료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점 병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주에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 철도 요 계획이라든지 네네네. 네. 뭐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시급하게 이제 그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네. 애를 써야 합니다. 네. 그 뭐 1번 공약, 대표 공약 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 좀 가벼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책도 꽤 여러 권 쓰셨어요. 그 뭐 시다라타에서 빌 게이츠까지 뭐 현대사의 비극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본인이 쓰신 책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게 있으세요? 현대사의 비극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극들. 이게 뭐 대학살, 뭐 제노사이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쓰셨는데 사실은 20세기, 예. 20세기 현대사의 20세기를 비극의 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20세기를 비극의 세기라고 하는가를 좀 이렇게 좀 연역적으로 한 거라고 할까요? 예, 네네. 그렇게 네. 표현한 겁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책은 유일한 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책 여쭤봤고 그 뭐 시민운동가로서 제야단체 운동하시면서 뭐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생활까지 뭐 주중대사 쓰셨고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길을 걸으셨는데 위기 때 뭐 조언을 구한다거나 뭐 그분의 삶을 좀 돌이켜 본다거나 이게 멘토가 되셨던 분 있으시다면요. 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왜 말씀해 주기는 어려우십니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벌써 시간이 꽤 넘었네요. 1시간 10분 이상 지났는데 일생을 쭉 한번 저 이렇게 그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 예,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아까 얘기하다 빼먹은 게 있다거나 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그 예비 후보로서 좀 탐구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제 본 후보가 되시면 적절한 기회가 돼서 모시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